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도 100일이 넘었습니다. 긴장감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YTN은 꾸준히 현지 상황을 보도해오고 있는데요. 국제 정세를 살피는 데 부족함은 없는지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에필로그 Y시간, 쏟아지는 생활 뉴스뿐 아니라 새롭게 떠오르는 신기한 과학계 소식을 매일매일 전하고 있는 YTN 사이언스의 간판 스타 조진혁 앵커를 만나봅니다. 시청자 관심이 집중된 이번 주 뉴스는 어떤 소식일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여러분의 목소리로 채워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김영수입니다. 요즘 소소한 일상 담아서 공유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산 서울타워 탐방기를 주제로 영상을 촬영하시고요.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려주시면 기발한 콘텐츠에 한해서 소정의 상품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녹음이 짙은 계절, 가족과 함께, 지인과 함께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께서 꼽아주신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지난 2월 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 보도는 외신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보도가 누구의 시각으로 전해지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 이번 전쟁을 기점으로 언론 취재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YTN의 국제 뉴스, 우크라이나 보도는 어땠을까요?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네, 오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보도로 다뤄보겠습니다. 전쟁이 지금 100일을 훌쩍 넘었죠. 그 사이 우리나라는 대선과 지선 같은 이벤트들을 치렀고요. 그 사이 좀 우리나라에 있는 언론사들 보도에서는 좀 뒤로 밀린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보도가 줄어든 게 사실이거든요. 예. 제가 이제 언론지능재단의 비카인지로 우크라이나를 검색을 해봤는데 전쟁이 발발된 시점에 한 6만 9천 건 정도의 기사가 검색이 됩니다. 그런데 기간별로 보면은 이게 이제 발발 직후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기사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래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에서 뭐 지금 보면 한 6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전쟁이 장기화하고 격화될수록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보도를 꾸준하게 접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이 전쟁 초기에는 위기가 고조되는 우크라이나 전황이나 또 실향민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수 있었는데 우크라 국토 5분의 1 점령 당해 또 핵 위협 보도에서도 온라인상 소셜미디어의 관심과 언론의 관련 기사가 크게 눈에 띄게 줄고 있어서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의 고통에 무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짚어주었죠. 전황과 또 피해 상황을 위주로 보도했던 초기 때와 달리 전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전쟁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줄기도 하고 또 보도 내용도 주목을 끌 수 있는 새로운 이슈가 제기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국제적 관심까지 식을까 좀 걱정입니다. 예. 저희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노력하면 좋겠습니까? 네, 뭐 이게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은요. 이럴 때일수록 좀 다양한 포맷의 콘텐츠를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볼 수 있는 여러 플랫폼을 좀 활용해서 꾸준히 노출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4일 그 사공시라는 코너가 있죠. 예. 사람, 공간, 시선, 예. 그래서 인터뷰라는 콘텐츠가 저는 참 유익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00일 꺾이지 않는 해바라기라는 제목의 보도였는데요. 그 제한 우크라이나인을 통해서 전하는 내용이 좀 우리에게 울림을 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이게 뭐 내용도 좋았는데 우크라이나 분이 직접 나레이션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울림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마리 씨는 러시아군에게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분이 한국어 발음이 유창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지만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이 그 우크라이나인이 직접 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더 몰입감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최근 전쟁 보도에 있어서 누구의 시선으로 전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참 많이 있어 왔는데 이거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인이 직접 그의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관심을 요청하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예전보다는 조금 더 틀에서 벗어난 것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실장님 한 말씀 첨언해 주시죠.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뉴스 채널이다 보니까 여전히 그 90초짜리 방송 리포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네. 이미 시청자들은 뭐 다양한 형태의 그 포맷, 다양한 형태의 제작물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존의 뉴스 외에도 유튜브라든지 다른 영상물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있고요. 이미 뉴스가 무엇인지 그 경계를 나누기도 어려워진 시대이기도 합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소식은 일반 뉴스 형식으로만 전하다 보면 하루에도 수많은 뉴스가 쏟아지는데 그 과정에서 차별성을 찾지 못하고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전쟁의 참상을 시청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전쟁 상황을 절대로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 그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예. 아까 외신을 받아서 인용을 하다 보니까 좀 이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외신에 의존하다 보면은 누구의 시각에서 이 사안이 전달되는가가 참 중요한데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의 한국적인 시각 또 관점과 차이가 나는 경우도 생기고요. 예. 또 이제는 이제 전 세계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전쟁이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국익과도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기자의 우리 시각을 담은 전쟁 보도가 필요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근데 언론사 기자들이 취재를 원해도 뭐 외교부의 문제라든가 여권법 등에 의해서 전쟁 지역으로의 취재가 어려운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예. 사실은 저희가 가고 싶어도 이제 법적으로 못 가는 곳이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외교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취재를 통제하는 거는 물론 이해는 가는데 이게 이제 취재의 자유에 반하는 행위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와도 이게 연결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직접 나가지 못하고 외신에 의존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이런 상황에서 YTN이 최근에 이제 신중명 예, 맞습니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가 있죠. 그래서 취재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보도가 이어지는 것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9일이죠. YTN 취재진 키이우 도착 서부 최전선 격전지 이르핀 페어라는 제목의 보도를 보면 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북서쪽 외곽 도시 이르핀시에 도착한 취재진 뒤로 2층 건물부터 아파트 그리고 차량에까지 총탄 자국이 보입니다. 이 포탄에 그을린 아파트 벽면의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깨진 유리창과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건물 잔해만으로도 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이 현지 취재가 가능해지면서 전투와 관계한 군인이 아니라 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전쟁의 피해가 크고 깊다는 점, 그리고 평화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임을 생각해보게 해준다는 점에서 이 현지 취재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교부에서 우크라이나 취재를 허용한 22일까지 이 신준명 기자 안전하게 취재 바랍니다. 그 이제 외신이나 전 이걸 보면서 지영민이 찍은 영상이 아니라 예. 직접 이제 여기 기자가 가서 기자의 모습과 현장 목소리가 더해진 영상으로 전쟁의 참혹함 더욱 실감나게 하고요. 예. 아무쪼록 정말 말씀하셨지만 취재의 안전 유의하시고 예. 우리의 시각을 담은 좋은 보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이제 YTN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세션을 좀 만들어서 네. 우크라이나 현지 취재 보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다. 이제 현지 나가 있으니까 또 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현지 취재진이 나가 있다는 건 아마도 그 현지 주민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전쟁 상황만 이제 보도를 하다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과거에도 이렇게 전쟁 지역에 취재를 나갔던 적이 있습니까? 그럼요. 저 YTN 창사 이래 국제적인 분쟁 지역이나 대형 사건 사고 현장에 늘 YTN 기자들이 파견이 돼서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에도 YTN 기자들이 현지에서 직접 보도를 했습니다. 이라크 국경 초소가 미군으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천상규 특파원이 이라크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미 영연합군이 점령한 이라크 국경도시 스푸안이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전쟁의 상처만이 남아 황폐하기 그지없습니다. 요르단은 전쟁과는 관계없이 평온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요르단 국민들의 반미 감정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그 방송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아서 네. 사실 현재 파견된 기자들이 촬영한 영상이나 생방송에 참여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먹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뭐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분쟁 지역이나 재난 현장에 직접 가서 보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비용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 없고요. 또 굉장히 위험합니다. 외신 기자들이 공격 대상이 되는 경우가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해외 언론들은 무장 경호원을 대동해서 취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뭐 숙소를 구한다든지 식당을 찾는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생활 여건도 매우 열악하고요. 또 우리 언론들이 체계화된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늘상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한다 뭐 이런 푸념도 늘 나오곤 하는데요. 그럼에도 전쟁 지역을 직접 찾아서 소식을 전하는 건 언론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제 경험을 하나 덧붙이자면 인도네시아 이제 지진 해일이 있었을 때 저도 한번 갔었는데 실제로 취재진들이 무장 경호원들을 이제 사서 그렇게 대동을 하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곳이어서 사실 저도 취재할 때 좀 조심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저희가 앞으로 깊이 있는 보도 위해서 또 어떤 부분 노력해야 될지 정리를 해주시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한 지역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영향을 받을 심각한 문제임을 실감케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국제 정치적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를 보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문제는 전쟁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또 밀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우리나라가 영향을 안 받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는 점이죠. 전 세계에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름값 4주 연속 오름세 전 세계 오일 쇼크보다 더한 위기 올 수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미국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대비 52%나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또 천연가스 가격은 1년 사이 거의 3배가 됐습니다. 네, 요즘 경제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항상 이 전쟁 얘기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크라발 식량 부족 사태, 2억 2천만 명 기아 직면, 혹은 전쟁과 가뭄 여파 식량 대재앙, 아프리카 어린이 아사 본격화. 이 보도를 보면은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와 최악의 가뭄으로 북동부 아프리카와 또 소말리아 지역 등에서 수천 명이 굶주림으로 죽는 상황임을 전했습니다. 이 2년간 이어졌던 코로나19에 또 전쟁으로 인한 물가 급등, 거기에 최악의 가뭄까지 사상 최악의 식량난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이 우크라이나는 아시겠지만 이 밀과 옥수수 또 해바라기, 기름의 세계 최대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이 러시아 침공 이후 약 2,200만 톤의 곡물이 수출되지 않고 사일로에 쌓여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쟁의 여파가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단순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에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서 이 전 세계 정세를 함께 아우르는 깊이 있는 정보를 YTN에서 보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내용을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YTN이 이것만 명심하면 된다. 한 줄로 요약해 주시는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요약을 해주시죠. 네, 대한민국 전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심을 가져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는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위상도 이제는 높아졌습니다. 전쟁 보도는 국제 정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신에 의존해서 외국의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론도 국민도 이제는 국제 뉴스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예, 이번엔 김수정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네, YTN과 언론 평화적 해결 위해 노력할 때 민간인을 향한 무차별 폭격, 또 일부 지역에서 집단 학살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민간인 피해가 늘어났다는 점은 너무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하루빨리 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계속해서 점검하고 또 협상의 여지가 무엇일지 다양하게 검토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전쟁을 단순한 충돌로 볼 것이 아니라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꾸준하게 보도해 가면서 이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하겠습니다.